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 전압을 높여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승합시킨다. 그러니까 이거 승합이라고 그래, 승합. 그렇지? 하지만 소비지에서는 220V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니? 감압을 해야지. 그렇지? 감압. 그래서 자, 뭐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전 변전소를 뭐 2차 변전소라고 하기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주상 변압기에서 이제 배전하지. 전기를.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할 거야. 그러면 변압기 원리를 보자는 거야. 변압기. 자, 변압기. 우리가 변전소에서는 변압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압의 세기를 바꿀 건데. 자, 여기서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가는데, 자, 이 변압기 그림이, 자, 요렇게 이제 사각형이 이제 요렇게 막 되어 있어. 그래서 철심이야. 자, 철심.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에다가 코일을 감고,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코일을 감아요. 그래서 1차 코일, 2차 코일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요 1차 코일에서 이제 전류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교류니까. 그치? 교류니까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전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차 코일에는 교류 전류가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 전류의 방향이 자, 요렇게 된다면, 그렇잖아. 교류의 방향이 요렇게,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된다면, 자, 어떻게 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감기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감기니까 자기장이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N극, S극이 돼. 알겠니? 그리고 철심이니까 철은 뭐라고 그랬지? 강자성체, 자석이 된다. 그래서 요 1차 코일이 있는 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전자석이 되는 거야. 전자석. 자, 너희 2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전자석이 돼. 그러면 전자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S극, N극의 자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장은 자, 요런 식으로 자기장이 들어갈 겁니다. 2차 코일에서. 그쵸?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얘기할 거야, 지금. 그럼 자기장이 요렇게 들어오니까 자, 여기에서 자기장이 갑자기 없다가 확 들어오지. 그 이쪽은 뭐가 돼요? N극 전자기 유도에서 N극 S극이 돼요. 그래서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알겠니? 그러면은 자,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겨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는 자, 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서 1차 코일은 전자석, 2차 코일에서는 전자기 유도. 자, 바로 이렇게 된다. 자, 다음에 위치 지울게. 자, 이번엔 전류의 방향이 반대야. 자, 전류의 방향이 이번에는 교류니까 요렇게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전류가 요렇게 감겨서 그치? 자, 요렇게 감겨서 요렇게 넘어갈 거야. 그러면은 전류 내 손가락 이렇게 되니까 유도 자기장은 N극, S극에서 요렇게 유도 자기장이 발생이 돼. 그치?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했어. 그럼 자기장에서 이제 여기가 N극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S극이 되고, 자, 여기가 N극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 자기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감아버리면 되지. 그럼 이제 전류는 요렇게 요 방향으로 흐를 거야. 맞니?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여기가 교류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변압기에서 이제 원리는 알았어. 그치? 변압기 원리 알았어. 1차 코일에서는 자기장을 만들고 전자석이 되면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 1차 코일의 자기장에 의해서 2차 코일에서 뭐가 나타나? 전자기 유도가 나타난다. 그 때문에 자, 정리하면 이거야. 1차 코일에서 전류가 흘러서 자,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자, 형성된 자기장이 2차 코일에서 자, 이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V1, 이때 V2가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변압기 원리에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 자, 이 조건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이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 자, 뭐냐면 어쨌든 간에 자, 여기가 이제 전류를 흘려주니까 요 흐르는 전기 에너지 소비 전력하고 그쵸? 1차 코일에 이제 전기 에너지 들어갈 거 아니야, 소비 전력이.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는 자, 2차 코일로 지나갈 때도 여기에서의 전기 에너지나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나 똑같아야 돼요. 알지? 그래서 전제 조건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소비 전력이 같다. 즉 P는 VI입니다. 그래서 얘가 같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알지?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왜냐면 V1분의 V2 1차 코일의 전압과 2차 코일의 전압은요, 자, 여기는 이제 요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치? 철심의 길이가 같으니까 자, 코일의 감은 횟수하고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소비 전력 P가 같기 때문에 V하고 I는 반비례죠. 그래서 I1분의 I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과 코일의 가문수는 비례 관계, 전류하고는 반비례 관계. 자,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 변압기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 자, V1, V2인데요. 나는 110V를 220V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건 승합이죠. 그치? 자, 그러면은, 자, V1, V2. 그냥 이제 1차죠, 1차. 자, 1차 코일, 2차 코일. 자, V. 있지? 그러면, 자, 가문 횟수가 얘가 200번이야. 얘는 몇 번이 돼야 돼요? 400번이 돼야겠죠. 그치? 자, 저항, 전류의 색이야. 그러면 어차피 철심이니까 저항 R은 같거든. 그치? 자, 소비 전력 P가, 자, P가 얼마 할까? 5로 할까? 4로 할까? 자, 그냥 220W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P는 VI, 2A. 자, P는
VI 1A. 그래서 전압이 1대2, 코일의 가문수도 1대2, 전류의 세기는 2대1. 자,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변압기 원리다. 별거 없어. 그 원리는 되게 간단해. 이해만 하면 돼. 되게 쉬워. 보면은 자, 얘를 문제로 풀어 봐야겠지. 저희 근데 I2분의 I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가? 혹시 I2분의 I1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I2분 I1. 씨, 큰일 날 뻔했다. 반비례니까. 자, 36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은 송전선 A, B를 통해서 공장과 가정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나타낸 거야. 맞지? 단, 송전선의 저항값이 A가 B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변전소의 송전 전압과 전력이 같아요. 알겠지? 변전소의 송전 전압,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이쪽으로 내보는 V와 이쪽으로 내보는 V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전력이 같아요. 자, P도 똑같이 P도 같아요. 그러면은 P는 VI니까 얘도 같고 얘도 같으니까 뭐가 같아? 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돼? 같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주상 변압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변압은 전압을 바꾸는 거예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건 다이오드라고 그래. 다이오드.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 자,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은 P'은 I 제곱 R이야. 맞니? 그런데 송전 전압이 같기 때문에 I가 같아. 근데 R은 누가 더 크다고? A가 더 커요. 그러니까 손실 전력도 A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치?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A하고 B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야. 간단해. 뭔가 복잡하지? 복잡해 보이지? 근데 별거 없어. 어려봤자 고1이야. 네. 기억 한 번만 다시. 자, 주상 변압기는 전압을 바꾸는 거야. 그치? 전압을 바꾸는 거지, 전류를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게 아니야. 자, 38번 문제. 자, 발전소 AB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자, 송전 전압이에요. 송전선의 전기 저항과, 자,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공급되는 전력은요, 발전 전압에다, 발전소의 전력에다가 손실 전력을 빼주면 돼요. 맞니? 그것이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전력이야. 그러면 발전소의 전력은 지금 A하고 B가 같다고 그랬어. 왜? 동일한 전력을 송전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손실 전력을 찾아줘야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손실 전력 P'은 I 제곱 R이거든.
그치? 근데 P가 똑같아. 그 얘는 I면은 얘는 2분의 1 I가 될 거 아니야. 맞니? 그치? 즉 얘가 몇 대 몇이야? 2대 1입니다. 그럼 I 제곱은요 4대 1이에요. 저항은 1대 2예요. 자,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1이 되는 거야. 즉 A가 B보다 더 커요. 그치? 그러면은 자, 공급되는 전력은 A가 B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치? 즉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D급 보기는 틀렸지. 그치? 자, 전류의 세기는 A가 B의 2배야. 자, 송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잡아. 송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 우리 송전선에 있는 전력을 이용해? 이용하면 소비 전력이야. 이용하지 않잖아. 그럼 그거 뭐야? 손실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모되는 전력은 손실 전력을 얘기해. 그럼 손실 전력은 A가 더 크잖아. 같다는 틀렸지. 자, 이 문제 풀면서 전력 개념들 잘 봐도. 알지? 왜? 나와. 나와. 자, 39번 한번 풀어봐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 몇 대면, 몇 대면, 몇 대면. 자, I 제곱이니까 제곱의 비를 찾아줘야겠지. 답이 가까운 어떻게? 4대1, 1대4. 왜냐면 P는 VI잖아. 근데 송전 전력이 2대1이야. 그치? A, B가. 전압은 1대2야. 그럼 전류는 4대1이 돼야지. 그럼 이제 손실 전력이 4대1이야. 그럼 I 제곱은 16대1이지. 그러면 저항은 1대4가 돼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전력이 위에서는 4개인데 아래서는 더 4개인데요. 아, 이 P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이고 P'은 손실 전력. 손실 전력. 그러니까는 손실 전력이 A가 B의 4배니까 손실 전력이 4대 1이잖아. 근데 전류는 4대 1이니까 I제곱은 16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항은 1대 4가 돼야지 4대 2대 B가 나오잖아.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생산한 전력의 변화 없이 송전 전압만 10배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은 P는 VI니까 얘가 10배가 됐죠? 그럼 I는 몇 배가 돼요? 10분의 1배가 돼요. 그치? 자, 그러면은 전류는 10배가 아니라 10분의 1이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송전 전압만 증가시켰어. 그러니까 저항은 감소하지 않잖아. 그 답은 3번이네. 왜?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인데 얘는 일정하거든.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100분의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니? 손실 전력이 100분의 1배로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변전소는 승압이다. 알지?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송전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승압이 1차 변전소야. 알지? 자, 43번 한번 풀어봐요. 아, 쉬워. 그냥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풀어보는 거야. 이건 안 풀어도 그냥 답이 나오네. 왜냐면 일단 이유는 틀렸잖아. 그치? 전압을 낮추는 거니까. 1차 변전소만 전압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어. 그치? 근데 계산 안 해도 전류의 세기가 2배면 손실 전력은 4배가 되죠. I제곱이니까. 그 답은 3번이야. 끝. 왜냐면 기억이 맞으면 디귿이 맞는 거야. 그치? 기억이 맞은데 디귿이 틀릴 리가 없지. 왜냐면 저항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생각해봐. P'은 I제곱 R인데 얘가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기억이 맞다면은 2배니까는 4배가 될 거 아니에요. 요거가. 그럼 손실 전력이 4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맞아야 되죠. 근데 얘도 그냥 P는 VI야. 30P라는 숫자도 넣을 필요 없어. 얘가 같거든. 얘가 1대이니까 전류는 2대 1이 돼야지. 그치? 그냥 이렇게 이제 갚아버리면 되는 거야. 주상 접근하기는 낮추는 거예요? 다 낮추는 거야. 1차 변전소 빼고는 다 낮추는 거야. 왜냐면 우리 가정에 220V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220V로 낮춰서 전기를 배분하는 거야. 그래서 주상 복합기부터는, 자, 주상 변압기부터는 우리가 배전이라고 그래, 배전. 자, 45번 문제 보죠.
자, 초고압 발전소. 자, 초고압 변전소예요. 자, 초고압 변전소예요. 오우, 뭐야 이거. 자, 보통 우리가 1차 변전소를 승합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그 앞에 자, 여기가 승합이 된다. 그치? 여기가 승합이 돼. 자, 그러면 앞에 키 1차고 얘가 2차가 됩니다. 맞니? 자, 그러면 1차 변전소에서는 얘가 1차고요. 얘가 2차가 돼요. 맞니? 그치? 주상 변압기에서는 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 색깔별로 지금 묶어줄게. 알겠지? 색깔별로 묶어줄게. 주상 변압기에서 얘가 1차 코일이고 얘가 2차 코일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초고압 변전소의 1차 코일 다 되어 있네.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보다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더 세다. 전압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전류는 약해져야겠죠. 그러니까 1차 코일의 전류가 더 세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승합은 자, 초고압 변전소는 승합이기 때문에 전압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주상 변압기는 22, 220이니까 22kV는 22 곱하기 1000이야. 1000V고 220V니까 지워 100대 1이네. V가 맞니? 그렇잖아. 그럼 코일의 감은 횟수도 100대 1이 돼야 되고 전류는 1대 1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2차 코일보다 1차 코일의 감은 횟수가 100배 더 많아야 됩니다. 디귿만 답이 되는 거죠. 맞니? 변압기는 전압과 감은 횟수가 비례. 알지? 전류는 반비례. 뭐 계산하는 다시 5번째요. 이거 왜? 그러니까 22kV하고 22kV가 주상 변압기의 1차 코일이잖아. 2차 코일은 220V고. 그러면은 자, 22kV는 22 곱하기 1000V거든. 자, 220V니까 얘는 100대 1이란 말이야. 자, 48번 문제 계산해보자. 직접. 뭐야, 4배야? 그치? 이렇게 나와야겠지? 나오니? 오케이.
자, 이 문제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 전류하고 전압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은 비례하고 어떤 것은 아까 반비례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는 반비례야, 변압기에서는. 감은 횟수하고 전압은 비례고. 자, 변압기에서 전력 손실을 무시하니까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은 똑같은 거지.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그래서 전자기기도 이용했고 1차 코일의 전압은 2차 코일보다 작고요.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이 2차의 2배가 되죠. 자, 전력은 같다가 돼야 되고요. 자, 1차 코일에 500W의 전력을 공급하면 2차 코일에도 500W의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야. 근데 500W는 500J/S란 뜻이야.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야. 근데 5초 동안을 소비한다면 어떻게 돼? 결국 2500J의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자, 요거. 50%. 완벽하게. 나왔어?
자, 전압이 1대2라고 그랬잖아. 그럼 감은 횟수가 1대2야. 그런데 2차 변압기 2차 코일이 500번이니까 1차 코일은 250번. 기억 맞잖아. 그치? 자, 전류는 2대1입니다. 그런데 2차 코일에서 저항이 55ohm이에요. 그러면은 V는 IR이니까, 자, V1이 200이면은 V1이 100V면 V2는 200V가 되겠지. 그러니까 200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러면은, 자, 2차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A가 돼. 그럼 1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는 8A가 되고. 알지? 그러니까, 자, 니은복이 맞았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4A니까.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P는 VI야. 자, 100V 때 800. 또는 200V 땐 4니까 800. 그게 800 같아. 그렇잖아. 됐니? 지금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 똑같이 이제 계산하면 돼. 자, 지금 요것도 이제 나오지?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자. 자, 이렇게 나와? 마지막 거는 어. 2차 코일 아니, 1차 코일이나 2차 코일이나 전력은 똑같잖아. 1차 코일이나 2차 코일이나 전력의 크기는 똑같잖아. 왜냐하면 전력 손실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1차 코일로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2차 코일을 가지고서 계산했으면 그냥 이래. 보존되고 손실되는 게 없어. 그렇지. 왜냐하면 전압하고 전류가 반비례고
가문수하고 전압이 비례 관계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전력 손실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손실이 있으면 빼야 되는 거예요. 손실되면 그 비가 몇 대면 이게 딱 떨어지진 않지.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거나, 자, 주어지겠지. 근데 여태까지 주어진 문제는 없어. 전력 손실은 우리의 송전 과정에서만 나와. 송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변압기 자체에서는 주어지지 않아. 아까 그 줄을 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력 손실을 이제 비교하고,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실제로 내시 문제, 나중에 이제 내시 문제에서는 여기는 되게 쉬워. 송전 과정 그림 주어지고, 막, 발전소에서 이쪽으로 송전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의 조건을 달리하면서 이제 막 이제 복잡하게, 하는 계산이 그래서 여기는 되게 쉬워.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잡아놓으면 돼. 작년에 했던 거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 기본적으로 이제 V는 IR이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는 그 V는 IR 하면 되지. 옴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V는 IR. 그치, V는 IR에서 I 값 25A 구했지. 그러면은 어차피 전압이 1대 5니까 전류는 5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 1차 코일에는 요 5배 하니까 어떻게 돼? 125A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 곱하기 얘 하면은 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어차피 상관없어요.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요렇게 계산을 요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전력 손실을 없다라는 전제 하에 저런 식으로 이제 비례 반비례를 따졌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코일의 전력을 어떻게 계산하지? 아니 1차 코일의 전력이나 2차 코일의 전력이나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 돼.